자,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을 설명해 드릴게요.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 이 뺄셈을 우리는 덧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거예요.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덧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교육 때부터 덧셈을 뺄셈식으로 바꾸는 걸 연습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2가 6입니다. 덧셈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뺄셈식 두 개로 만들 수 있어요. 6 빼기 4는 2, 그 다음에 6 빼기 2는 4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바꾸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 사이의 관계를 이용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여기에 어, 양수 3과 음수 1의 덧셈은 양수 2가 된다는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 덧셈식을 이용해서 뺄셈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양수 2 빼기 양수 3은 음수 1이 된다는 것을 만들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어떤 계산식과 똑같으냐면 양수 2에서 더하기 음수 3을 해도 결과는 마이너스일 것 똑같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저기 뺄셈인 게 보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잘 보세요. 뒤에 있는 수의 부호는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뺄셈이 덧셈으로 바뀌면서 뒤에 있는 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때 뒤에 있는 수, 뺄셈의 뒤에 있는 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네요. 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에 의해서 다른 계산식도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저기 뺄셈이 덧셈으로 바뀌었어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뒤에 있는 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때 뒤에 있는 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이런 규칙이에요. 자, 이걸 이제 어디 보자. 이렇게 좀 화면상에서 보면 설명을 하자면 양수 1 빼기 양수 3인 경우에 뺄셈이죠. 자, 이걸 덧셈으로 바꿀 때는 자기 가운데 부호를 덧셈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 부호 플러스 3이죠. 이걸 반대 부호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면 결과가 항상 같아요. 자, 두 번째 식도 볼게요. 양수 1 빼기 음수 2인데요.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수의 부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런 규칙으로 우리는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규칙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뺄셈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연습해보자.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보세요. 1번. 여기 뺄셈이죠.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고 계산까지 해보자. 계산까지. 자, 그러면 양수 3 더하기 그리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 플러스 5인데 반대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나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인 경우니까 얘는 절대값이 큰 수 5죠. 5의 부호 마이너스 절대값의 차 5 빼기 3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어때?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따라서 한번 써봐. 자, 이번엔 3번을 한번 혼자서 한번 해봐요. 3번 양수 8 빼기 마이너스 2인데요. 이 뺄셈을 양수로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양수 8 플러스 하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 마이너스인데 얘를 반대로 바꿉니다.
그럼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같은 수에 보니까 공통부호 쓴 다음에 절대값의 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 10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성공했어요? 오케이. 자, 또 연습해야 돼.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자, 2번도 해보세요. 2번. 자, 2번도 가운데 있는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 보자. 덧셈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하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 플러스 3을 마이너스 3으로 바꿔줘 보세요. 자, 그러면 음수 더하기 음수네요. 그럼 공통부호 음수 쓴 다음에 6 더하기 3이 돼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4번도 볼까요? 자, 마이너스 9하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수의 부호 마이너스 7을 플러스 7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절대값이 큰 수 9의 부호 마이너스 그리고 절대값이 큰 수 9 빼기 작은 수 7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자.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양수 3, 그 다음에 빼기 음수인데요. 얘는 양수 3, 빼기를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호의 덧셈, 공통부호 플러스 절대값의 합, 그래서 플러스 5가 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유리수의 뺄셈 똑같습니다. 유리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어서 풀 겁니다. 덧셈으로 바꾸어서 풀 거예요. 자, 연습해 보자. 자, 먼저 1번 마이너스 1.3 빼기 플러스 2.5인데 여기 빼기죠. 빼기를 덧셈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덧셈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음수의 덧셈이니까 공통부호 쓴 다음에 절대값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2번을 보자. 뺄셈이죠. 자,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같은 부호의 덧셈 공통부호 다음에 절대값의 합이에요. 그래서 양수 12분의 1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케이. 1번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1번 노트에다 적고요.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봐.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봐. 자, 그러면 양수 3분의 2 덧셈 그리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 되고 절대값이 큰 수 3분의 5가 절대값이 커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쓴 다음에 절대값의 차 3분의 5 빼기 3분의 2
그러면 3분의 3이 되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보세요. 자, 이거를 노트에다가 한 땀 한 땀 써야지 돼. 눈으로만 보는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공부를 할 거면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고등학교 수학은 못해요. 수포자가 될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올바른 공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눈으로 보는 공부하게 되면 어차피 수포자 돼요. 그래서 손으로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적으면서 한 땀 한 땀 쓰는 공부를 해야지만 됩니다. 자, 이번엔 소수를 볼까요? 뺄셈이에요. 자, 그러면 덧셈으로 바꿔볼게. 마이너스 1.6 더하기 뒤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8이 됩니다. 자,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공통부호를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퀄 하고요. 공통부호 마이너스고 1.6 더하기 2.8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4.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손으로 한 땀 한 땀 적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어도 계산이 가능해요. 자, 이럴 때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적당히 섞어서 하면 편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풀이를 과정을 보면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분모가 4인 분수가 있죠. 그럼 이 둘을 먼저 계산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뒤에 플러스 4분의 1 위치를 바꾸는 거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야. 그리고 분모가 4인 분수를 먼저 계산하세요 하고 중괄호를 묶었죠.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 그리고 분모가 4인 분수를 먼저 계산해서 양수 4와 음수 3의 덧셈이니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공통부호, 아니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에서 절대값의 차 4 빼기 3, 자,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돼요. 자, 연습해보자. 오케이. 여러분 1번을 노트에다 적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번을 노트에다 적고 계산해 보자. 자, 여기 보니까 소수가 있죠. 소수와 자연수가 있으니까 교환 법칙을 써서 소수끼리 먼저 계산해주면 편리합니다.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3.6 플러스 4 교환 법칙. 그 다음에 소수끼리 먼저 계산해 주세요 라고 괄호로 묶었습니다. 무슨 법칙? 결합 법칙. 자, 그리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요. 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죠. 음수와 양수의 덧셈인데 이런 경우에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3.6이 크죠.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 3.6 빼기 2.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양수 1이 되고요. 플러스 4가 돼서 5가 됩니다. 플러스 5를 써도 되고 5를 써도 되고. 자, 이 과정을 노트에다가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써봐요.
자, 이번에도 2번을 자, 1번을 잘 필기해 놓고 2번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2번. 자, 2번도 교환 법칙을 쓸 수 있죠. 여기 분수끼리 계산하고 자연수끼리 계산, 정수끼리 계산하면 편할 것 같아요. 교환 법칙을 써서 결합 법칙까지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 빼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게요. 자,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방법.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도 반대로 바꾼다. 자, 그런 다음에 둘 다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다 보니까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네요. 그리고 절대값의 차 3분의 5가 더 절대값이 크니까 얘도 마이너스를 쓰고 3분의 5 빼기 3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플러스를 쓰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자, 이번에는 음수의 합이죠. 같은 부호입니다. 공통부호 마이너스고 절대값의 합 1 더하기 3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요. 이렇게. 자, 이 과정을 잘 필기를 해야 돼요. 필기. 손으로 한 땀 한 땀 풀이 과정을 적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풀이 과정을 손으로 적는 공부를 하잖아. 특히나 지금 선행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계속 반복 학습해 나가면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도 다 풀리고요. 수학 시간에 다 이해됩니다. 다 풀려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계속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호가 없는 수의 덧셈은 너무나 쉬워요. 이건 우리가 초등교육에서 계속 해왔던 거잖아. 그지? 너무 쉬워요. 부호가 없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굉장히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호가 없는 계산은 그냥 하면 돼요.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다른 건 다 잘하겠으니까 4번만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보통의 경우 차례대로 계산해요. 5분의 1 빼기 4분의 3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런데 분모가 다른 경우 우리는 통분하지요. 5와 4의 최종 배수는 20이기 때문에 자, 5분의 1의 분모 분자에는 4를 곱하고요. 4분의 3의 분모 분자에는 5를 곱하면 됩니다. 통분. 그러면 20분의 4 빼기 20분의 15 더하기 10분의 7이 되겠고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0분의 11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가 10분의 1이니까 통분, 분모 분자에다 2를 곱해서 플러스 20분의 14가 되겠고 20분의 3이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 통분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죠. 통분, 혹시 모르면 적어놔요. 통분은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드는 겁니다.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드는 것을 통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수는 어떤 같은 수를 만드냐면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요.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뺄셈까지 끝났습니다.